영상 제목을 보고 갑자기 무슨 미스터리 극장으로 바꾸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한국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2주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한 그야말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사악한 기업인을 벌하는 정의의 비질란티로 칭송받고 있는 루이지 맨지오니 사건이에요. 외국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몇몇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검색해봐도 한국에는 아예 기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2월 4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밤도 아닌 아침에 그것도 호텔 앞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미국 최대의 보험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보험사의 CEO였던 브라이언 톰슨이에요. 연례 투자자 회의 참석을 위해서 가고 있던 길이라고 합니다. 범인은 차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서 총격을 하고 도중에 총알이 총에 끼자 바로 잡아서 다시 쏘는 치밀하고도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목표가 분명한 암살이었던 거예요. 범인은 사건 5일 만에 맨해튼에서 몇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펜실베니아의 알투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검거됩니다. 루이지 맨지오니라는 26세 남성이에요. 범죄 기록도 없고 체포된 기록도 없고 석사 학위까지 있고 대기업에서 인턴을 한 기록도 있었고 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하와이로 이주해서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에 맨지오니는 가방에 손으로 쓴 선언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은 뭐냐? 경찰 여러분이 하는 일을 존중함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말씀드린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보험사가 계속 커가는 동안 미국의 기대 수명도 길어졌는가? 우리가 계속 그들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저 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거두면서 이제는 너무 강력해진 거다. 그 기생충이 이 일을 자초한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하자면 보험사들이 대중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므로 내가 처단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멈추겠다. 이런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미국 의료보험에는 3D가 있다고 해요. Delay, Deny, Defend.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지급을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송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바로 이 Delay, Deny, Defend예요. 범인 루이지 맨지오니는 본인이 쏜 총알에 미리 펜으로 보험사를 비판하는 단어 Deny, Defend, Depose라고 써놨습니다. 그야말로 한 보험사의 CEO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를 겨냥한 이념적인 범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의 반응 역시 언론만큼 뜨거웠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칭송하고 심지어 루이지는 이노센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범인 루이지 맨지오니는 주법은 물론이고 연방법으로도 기소된 상태고 뉴욕주는 사형제가 폐지됐습니다만 연방법에는 사형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연방법으로 기소되면 얼마든지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1급 살인, 2급 살인을 모두 적용받는 계획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명을 해친 참사입니다. 문제를 범죄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고 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멈추면 말이 진행되지를 않으니까 범인에 대한 규탄은 바탕에 깔고요. 오늘은 그 배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미국인들의 놀라운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반응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은 의료비가 정말 싼 나라입니다. 제가 의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늘 강조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치료나 수술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억대의 희귀병 치료제 관련 기사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 근래에도 몇 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외국 제약사에서 매겨놓은 치료제 가격의 이야기지 한국의 의료 행위가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심지어 한국보다 수입이 훨씬 적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상할 정도로 낮으니까 비싼 의료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이나 강연에서 종종 미국의 의료비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의료비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싸고 또 접근성도 안 좋습니다. 미국은 공공건강보험이 거의 없고요. 100% 가까이 민간 의료보험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험료도 비싸거니와 그게 있어도 의료의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많이 듭니다. 상당수의 병원에서는 보험이 없는 사람을 아예 진료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없이는 의료에 대한 액세스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건강보험금을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이든 검사든 치료든 필요한 걸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건보공단과 병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민간 실손보험은 어떻습니까? 역시 사후에 서류만 떼서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약관에 있는 건 나오고 없는 건 안 나오고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큰 수술이나 검진 같은 돈이 많이 드는 행위를 앞두고 있을 때는 Prior Authorization이라는 사전 승인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수술을 왜 받을 거고 입원은 며칠 할 거고 필요한 검사는 뭐인데 이걸 받아도 되냐고 사전에 보험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승인이 늦어지면 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의료 행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단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 사전 승인 건수는 오바마 케어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 시스템 정비안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혀놨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가 넓어지니까 손해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거부율을 늘리고 사전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세는 최근에 더 커지고 있어서 2019년 미국의 사전 승인 요청 건수는 3,700만 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600만 건에 달했어요. 사전 승인이 많아지면 당연히 거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시간과 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 의사의 94%가 사전 승인 제도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늦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거부율 또한 높아져서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의 거부율이 31%나 증가했어요. Delay, Deny, Defend. 나날이 더 딜레이 되고 더 디나이 되고 더 디펜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달라는 대로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상충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면 할수록 손해율은 높아지고 이익률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익이 올라가겠죠. 보험금 신청 중에는 당연히 걸러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지급을 거절했다고 무조건 보험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보험사별로 거절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거절 자체가 회사의 운영 전략, 수익 전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경영하던 유나이티드 헬스는 거절률이 32%입니다. 보험금 지급 요청 셋 중 하나가 거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야겠죠. 저게 그냥 다 억지 거절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의료보험은 무슨 종신계약도 아니고요. 그냥 옮겨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보험금을 무조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입을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러나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사람들이 분노하기 딱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특이한 때로는 기형적인 조건과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고 또 결합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의료비, 소송이 숨쉬듯이 많은 사회 분위기, 민간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의 내재적 위험성, 사전 승인 제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불만을 갖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마땅할 겁니다. 얼마나 불만이냐?
이번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전체의 68%가 이번 사건 보험사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17%는 용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커져서요. 18에서 29세 계층은 41%가 이번 범행을 용납할 수 있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범인 맨지오니 본인은 정작 유나이티드 헬스에 보험 가입을 한 이력도 없고 따라서 거절당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맨지오니는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벌하기 위해서 나선 어떤 투사 같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서 사람들은 그 행위에 더욱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도 루이지를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슈퍼마리오의 마리오 동생 이름이 루이지예요. 그 때문에 닌텐도 공식 계정에서 루이지를 석방하라는 이미지를 포스팅했었다는 루머까지 돌아다녔을 정도입니다. 결국엔 합성으로 밝혀졌습니다만 루이지를 검거한 펜실베니아 알투나 경찰서에는 살해 협박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CEO의 사진을 내렸고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급 기준 도입을 발표해 놓고 돌연 연기하는 등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친기업, 친시장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제 영상을 봐온 분들이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기업의 죄악마저도 감싼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의 룰을 어기는 행위는 마땅히 제지되어야겠죠. 물론 시장 안에서 또는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런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통계들도 깊이 따져보면 눈에 단순히 보이는 수치 그 이상의 복잡한 산업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확신 범죄 그리고 그것을 악덕에 대한 징벌로 받아들이는 군중 이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정치가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도리를 따지고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이익을 두고 협상하고 또 거래합니다. 그 안에서 도리만 따지면서 호통만 치면 일이 될 리가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은 항상 선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안에 가득 담겨있던 선의, 그것이 한쪽의 희생과 손해를 구조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선의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작용이 일어나면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왜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의료 비위를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물론 상당수 한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